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신입 보육교사 채용심사표 및 면접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채용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공립, 직장,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위탁체 직원 등 총 12분을 조사해서 이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입 보육교사 채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질문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함은 초록색, 중요함은 주황색, 보통은 붉은색, 중요하지 않음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력, 학부 전공, 학력 등을 중요함과 매우 중요함으로 표시한 분들이 많았고, 학점, 보육실습 어린이집 유형, 봉사 경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경험, 아동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은 보통이나 중요함으로 표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 이렇게 표시한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보육 철학, 대인관계 및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보육 역량. 보육 역량이라고 하면 놀이, 상호작용, 관찰과 관련된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은 모든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또는 면접에 가서 이 부분을 잘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성에서의 성장 배경, 보육교사로서의 비전, 통근 거리, 행정 역량 이런 부분들도 중요함이나 매우 중요함에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정 역량은 엑셀, 파워포인트, 영상 제작과 같은 역량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민간 자격증은 보통으로 표시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문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을 종합하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성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모든 직업에서 인성과 전문성은 중요한 요인이겠죠. 인성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인데 전문성은 바로 우리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이 인성과 전문성과 연결해서 근거를 여러분들이 경험들을 또 활동했던 내역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객관식 문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그 문항들 간의 상대평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매우 중요함과 중요함은 각각 4개씩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표시한 부분들도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함이나 중요함으로 표시된 항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이라고 표시됐으니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함에서는요 보육 철학,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 보육 역량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비전, 인성 부분에서 성장 배경 그리고 체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중요함에 표시된 부분은 학부 전공, 행정 역량, 통근 거리, 그리고 학력 및 체력을 이제 중요함에 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보통으로 표시한 부분은 민간 자격증,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경험, 봉사 경험, 학점, 아동 관련 아르바이트, 실습 어린이집 유형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하셨는데요. 좀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경험, 아동 관련 아르바이트, 학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원장님들이나 위탁체 직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육 역량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봉사활동, 아동 관련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보육과 관련된 전문성도 키우고 다양한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좀 개선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게 되고 인성을 결국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동 관련 학과에서는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아예 아동과 동떨어진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백석대 아동복지학 전공만 해도 학생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백석대 캠퍼스로 초대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해서 아동극도 하고 유아체육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좀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또 어린이집 원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또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보육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또 이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뭐 아동국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학생회나 동아리, 봉사, 또 아동 관련 아르바이트, 학점,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과 보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웠다면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험보다는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보육 철학,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학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습을 통해서 또는 내가 교과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보육 역량을 준비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입 보육교사 채용 시 고려사항에서 주관식 질문을 했습니다. 개방식으로 질문을 해서 원장님들과 또 위탁제 직원들의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객관식 문학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중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 다음 첫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중요시 여기고 그 이미지는 교사다워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인성과 전문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갈 때 어떤 세부 구체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들과 위탁제 직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의 관심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고 또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이런 키워드를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것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자기관리와 관련해서는 책임감, 성실함, 정신건강관리, 통근거리 이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관계 형성 능력, 그 다음에 동료, 학부모와 협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동료, 학부모, 영유아와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될 수 있고 또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에서 신입 보육교사 채용 심사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신입 보육교사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 그때 이제 면접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고 5개 항목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보육철학과 교사관, 실습, 그리고 아동 관련 경험, 이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5개 항목은 크게는 인성과 전문성 이렇게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5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장님들과 또 위탁제 직원이 직접 주관식으로 입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갔을 때 직접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긴장감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질문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보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좋은 어린이집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교사관은 무엇입니까?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육교사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육교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공 공부와 실습을 통해 본인이 보육교사와 잘 맞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탁법인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보육철학과 교사관 관련 질문을 받으신다면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개정된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아동중심, 놀이중심, 놀이의 흐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유아 발달 단계 및 발달 단계별 특성을 설명해 보세요. 아동 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동 학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동 권리와 복지 시간에 배웠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야 돼요. 아동 학대의 개념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현장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신입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동 학대를 이론에 포함시켰고요. 학부모와 관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학부모와 관련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 교육이나 아동 상담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학부모와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입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를 지도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유형, 발달 단계 및 발달 영역별로 문제 행동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문제 행동들의 유형과 문제 행동들의 발생 원인과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부모님과는 어떻게 가정 연계를 해야 되는지, 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영유아가 있을 때 동료 교사, 주임 선생님, 원장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협력해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적 관점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습 및 경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습뿐만 아니라 봉사활동한 경험, 그리고 뭐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유아 또는 아동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들을 같이 함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에게 지원해줘야 할 교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유아와 경험한 놀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습뿐만 아니라 동아리 경험이라든가 봉사 경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시 담당한 연령은 몇 살이었습니까?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실습과 관련된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죠. 먼저 자기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나는 무슨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작했던 영상 중에 1분 자기소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물어보시면 단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했는지도 함께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에 키워드 중에 자신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 갈 것입니까? 최근 2년간 가장 성취감 높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성취감 높았던 경험은 여러분들이 보육교사와 관련된 경험이셔야 합니다.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교양 수업이 아니고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실습을 했을 때 아동 관련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취감 높았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면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폭발해버리고 마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꼭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문항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예비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활동이든 교과목 수업이든 실습이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도 보육교사, 예비 보육교사와 관련된 경험 중에서 힘들었던 거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향후 10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객관식 문항에서 나왔던 건데 보육교사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대학원도 가고 싶고 나중에 원장도 하고 싶고 뭐 센터장도 하고 싶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뭐 연구자도 하고 싶고 뭐 대학 교수도 하고 싶고 이런 거대한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는 내가 좋은 교사가 되겠다라는 비전,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좋은 교사가 되어야 그 이후에 원장이든 또는 센터장이든 또 연구자든 학자든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교사에 포커싱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 관련된 질문인데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대인관계 양상은 어떤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교사는 영유아하고 학부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이라도 또 내향적인 친구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유아 학부모님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소극적인 면보다는 좀 적극적인 면들, 그리고 좀 친화력 있게 좀 관계를 잘 형성해 갔던 경험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 및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많이 느끼셨죠? 네, 동료 교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원장님들이 평가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갈등 관리에서 키워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반응이 아니에요. 갈등이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수행을 하면서 협력을 이루었던 사례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협력,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 문항에서는 사례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투입될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영유아의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발달 영역, 그 다음에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중요한 게 가정과의 연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을 어떻게 상담하고 또 학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가정과 연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동료 교사, 메이트 교사, 주임 선생님, 그리고 원감 선생님,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조언이라든가 슈퍼비전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교사가 아직 신입이라서 이 상황을 적절하게 바로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충분히 주변의 전문가들의 또 그 원장님이나 선임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대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질문 좀 볼까요? 사례를 제시한 후 지도 또는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세 영아들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영유아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문제 행동 사항을 제시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요? 거칠게 행동하는 영유아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채용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예비 보육교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